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재명이 그동안 뭐 공약으로 떠받들어 왔던 그 경기도 화폐라는 걸 아직도 경기도민이 무려 50%나 지지한다고. 이게 참 세태가 한심하죠. 이러니까 개돼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신 분도 많겠지만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이제 이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바람이 부는 거냐면, 지방분권을 내걸고서 지난번 6.13 지방선거 때 핵심 프레이즈가 지방분권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개헌도 같이 한다는 운동 이렇게 막 바람을 잡아놔가지고, 그때 개헌의 핵심 개념이 지방분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을 어마무시하게 하겠다. 이게 그 당시에 개헌의 프레임이었었어요. 그 바람을 타고서 그냥 지자체 선거를 독식을 했죠. 근데 이게 선거용 개헌 소동이 아니에요. 이게 선거용 헌법농단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가 이 사람들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떠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앞으로 닥쳐올 평양 붕괴 이후에 남북 국가연합이랑도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당시에 청와대가 주도한 헌법안 때 이게 정부의 법제처라든지 정부의 무슨 제대로 된 기구가 돌아간 거 아니고 그냥 뚝딱거려서 만들었다 그래서 속칭 청와대 비서실 개헌안이라고 불리죠. 무지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 전문과 총각이 개판이에요. 우리나라는 전문과 총각이 이게 꽤 구속력을 갖거든요.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할 때 판단을 할 때 전문가 총각을 인식을 한다고요. 근데 전문가 총각에 보면 딱 기본적으로 4.19부터 시작해서 5.18까지 이른바 민주화의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부터 쭉 보면 치명적 독소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 대신에 사람이라는 용어를 써요. 19번 등장합니다. 사람이라는 용어가.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사고방식, 어떤 관점, 어떤 의도로 이런 게 왔을까 한번 같이 짐작을 해보죠. 일단 헌법이라는 게 뭐냐. 헌법이라는 거는 국민과 국가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를 어떻게 만들 거냐의 틀을 잡는 게 헌법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헌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제정 과정이 정말 감동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 미국의 헌법의 첫 문장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인은 보다 완벽한 결합을 이루기 위하여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국내 안정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공동 방위를 위하여 복지 전반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우리 및 우리 후손에게 주어진 자유의 축복을 굳히기 위하여 바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 확립한다. 전문이 딱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선 바로 저걸로 들어가요. 조항으로. 이 말을 보면 아마 이 말을 한번, 이게 너무 감동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림에도 보면 이게 이렇게 멋있게 흘려서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 we the people이에요.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니까 우리 미국인은, 그러니까 첫 단어가 우리 미국인이에요. We the people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걸 한번 영어로 보면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보다 완벽한 결속을 이루기 위하여 establish justice. 이때 justice는 정의라고 번역하면 추상적이 되고요. 이게 사법 질서예요. 그래서 미국은 법무부를 Ministry of Justice라고 부르잖아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사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바로 세우기 위하여 ensure domestic tranquility.
국내 안정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공동 방위를 위하여 promote the general welfare, 복지 전반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우리 및 우리 후손에게 자유의 축복이 계속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을 위하여 헌법을 제정 확립한다. 얼마나 타프하면서도 간결하냐고요. 이게 여기 다 녹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딱 보면 미국인들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근본 뼈대를 잡은 거구나. 근본 뼈대를 규정한 거. 이게 그냥 느껴져요. 이거 몇 년 걸렸냐면요. 이거 만들겠는데 사실상 23년 걸렸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된 건 1775년이에요. 그런데 이 헌법이 나온 건 제가 잘못 이거 했나요? 1775년인데 1788년에야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13년이 걸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미국이 어떤 상태냐? 연방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심지어는 연방에서 국채를 발행할 권한도 없고요. 그냥 이 주들이 그 이민자들이 형성한 주 자치정부들의 그냥 그 느슨한 연락체계예요. 말하자면 헌법이 나옴으로써 미합중국 연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788년입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이 헌법에 연방을 너무 강화해놨어. 그러니까 주의 권한과 개인의 권한을 더 확실히 밝혀야 돼. 권리장전을 만들어야 돼. 미국에. 그래가지고 아각거리고 이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그 싸움이 무려 10년이 갑니다. 그래서 헌법이 1789년에 보강이 됩니다. 어떻게 보강이 되냐고요? 미국 헌법의 수정조문 1조에서 10조까지 무려 10개 조항이 1789년에 보강된 조항입니다. 이게 Bill of Rights, 그러니까 권리장전에 버금가는 조항들이에요. 이 조항의 두 번째 수정헌법 제2번 수정헌법 제2조 수정헌법 제2조가 요새 리버럴 PC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뭐냐면 무기 소지권이에요. 총기. 그러니까 미국 국민은 총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게 수정헌법 제2조에서도 있어요. 헌법 조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국에서 그거 그냥 총기 장사하는 애들이 총기 그거 보유하도록 그 로비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건 생무식한 얘기예요. 수정헌법 10년에 걸쳐서 헌법 제정된 다음에 꼭 10년 동안 투쟁 붙거든요. 1788년에서 이거 잘못됐네요. 헌법 보강이 1799년일 거예요. 이거 1798년 98년 수정헌법 그 보강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싸움 동안에 만들어진 수정헌법 제2조가 총기에 관한 거라고요. 한꺼번에 10개 조항이 보강되거든요. 이때 수정이라는 게 기존 조항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 덕지 뒤에 붙는 거예요. 어멘드먼트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은 무려 우리가 보면 23년에 걸쳐서 헌법을 갖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틀이 잡힌 거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청와대 비서실에서 뚝딱거려가지고 중앙정부를 연방정부로 바꾸는 그런 헌법 초안을 잡아가지고 그 정신을 담아서 그거를 슬그머니 지자체 선거에다가 지자체면 다 사람들이 지방자치 강화해야지 이렇게 마인드 돌아갈 때 슬그머니 편승해서 통과시키려고 들어요. 여기가 양아치 국가입니까? 왜 대한민국을 양아치 취급해요? 당신들 양아치인가? 이거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관점이 차라리 양아치로 봐줬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거의 보면 제가 보면 사교로 봐요. 사교.
종교로 본다니까 일종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정당 정치 종교 체제 비슷한 걸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미국 얘기를 한번 더 보시죠. 왜 그러냐면 이 미국 케이스가 어떻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고민을 해서 나라를 만들어 가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긴 인위적으로 고민을 한 거 아니에요. 디자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서유럽, 유럽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이 미국은 헌법을 둘러싸고 아까 그러니까 헌법이 제정된 건 1788년이고 그게 수정헌법까지 해서 몸살을 겪어서 수정헌법까지 나오게 된 건 1798년이란 말이에요. 무려 23년. 그러니까 독립전쟁 시작하고 23년에 걸쳐서 헌법을 둘러싼 투쟁이 내부 투쟁이 전개됐는데 이 투쟁 과정에서 정당이 만들어졌어요. 미국이 사실상. 그 정당이 하나가 페더럴리스트 연방주의자고요. 다른 하나가 안티 연방주의자들이에요. 엔티 페더럴리스트. 오늘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이 페더럴리스트가 나중에 휘그가 되고 그 휘그가 나중에 공화당을 구성하는 큰 축이에요. 그리고 안티 페더럴리스트가 그 흐름이 주로 민주당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게 꼭 민주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공화당의 뿌리는 쭉 거슬러 올라가면 건국대 페더럴리스트까지 가요. 민주당은 조금 그거보다 뿌리가 짧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1788년에 왜 헌법이 제정될 수 있었냐. 그때 연방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승리했거든요. 선거에서. 그래서 헌법이 제정될 수 있었어요. 연방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1798년에 연방헌법이 수정이 1조에서 10조까지 간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연방주의자들이 연방헌법을 만드니까 안티 연방주의자들이 계속 시비를 붙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수용을 해서 이 10개의 수정조항을 뒤에다가 덧붙인 거예요. 이때 연방주의자들이 유명한 글을 남겨요. 10년 동안. 무려 85개의 일종의 논문인데 사실은 85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진 글을 남겨요. 이거를 연방주의자 문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고 불려요. 이거는 굉장히 눈물 나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이 어떤 정신을 담고 있냐를 보려면 미국 헌법은 짧아요. 미국 헌법을 제대로 조문별로 보고 나서 이 연방주의자 문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봐야 돼요. 이거는 아주 고전이에요.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면 미국은 그러면 독립전쟁 시작하고 23년 동안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를 둘러싸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그 싸움 과정에서 정당이 두 개의 정당 흐름이 만들어졌다. 페더럴리스트와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두 개의 정당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그때 연방주의를 이끄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었어요. 그 연방주의자의 헤드는 누구냐면 알렉산더 해밀턴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미국 안에서도 이게 평가가 절하되어 있었냐면 이런 건 이제 좌파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게 능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당연히 돈에 우남이승만 들어가야 되고 돈에 얼굴에 박정희 들어가야 되는데 뭐 김구를 넣는다. 신사임당을 넣는다. 이율곡을 넣는다. 아니 대한민국 돈에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이 얼굴 왜 안 넣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돈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한 박정희 얼굴 왜 안 넣냐고요. 똑같아요. 이 사람도요. 미국 돈에 우리나라만 그렇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 해밀턴도요. 무려 재작년 2016년이 돼서야 10달러 지폐에 얼굴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미국을 연방으로 만든 정신적 지도자인데 우리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은요. 알렉산더 해밀턴의 정적이에요. 이 사람은 연방에 반대한 사람이에요. 노예 소유주였고요. 흑인 노예와 사생아도 줄줄이 났고요. 이쁘장한 흑인 노예랑. 그리고 이 연방주의자들은
강력한 연방정부, 그 다음에 그 강력한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화, 은행, 이런 거를 선호를 해요. 연방주의자들은. 토마스 제퍼슨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농업사회 주장한 사람이에요. 버지니아 노예 노동자 하면 딱 맞을 사람, 농장주 하면 딱 맞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토마스 제퍼슨이, 그렇지 않아. 여기 독립선언서를 썼네. 물론 공식적으로는 토마스 제퍼슨이 쓴 건데, 실제로 독립전쟁 당시에 최강의 지도자는 누구냐? 이 사람 아니에요.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만들고 전기 실험에서 전기의 존재를 밝히고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족탈불급의 사실상 국부니까 무려 $100 지폐에 들어가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래서 미국의 그 깽단 영화 보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100를 얘기하잖아요. 은어로. 걔들 속어로. 그러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미국 독립의 실제적 정신적인 지주였고 토마스 제퍼슨은 벤자민 프랭클린 밑에서 그 교육을 보던 젊은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독립선언서도 아마 벤자민 프랭클린이 많이 봐줬을 거예요, 틀을. 이 사람은 미국 독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공을 세우죠. 미국 독립전쟁이 8년인가 지속되거든요. 1775년에서 1783년까지. 근데 그럼 미국과 영국만 싸웠냐? 아니에요. 거기에 낀 나라, 영국 골탕 먹이겠다고 미국 편을 들었다고요. 독립군 편을. 제일 막강하게 든 나라가 어디냐? 당시 부르봉 왕조가 지배하던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혁명 프랑스 말고 왕조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을 어마무시하게 지원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미국을 지원했냐? 네덜란드요. 네덜란드는 영국이랑 해상 패권 갖고 경쟁 관계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미국을 지원했냐? 스페인. 스페인은 그 틈에 지브롤터 해협을 영국으로부터 뺏어보려고 미국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전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을 끝내는 그 강화조약은 파리 조약이에요. 물리적 장소가 파리라고요. 런던이나 워싱턴이 아니고 물리적 장소가 파리에서 맺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유럽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걸도록 만든 원흉이 누구냐? 그 꾀를 내내고 유럽에 배 타고 건너가서 유럽에서 그냥 계속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설득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없었으면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독립전쟁에서 미국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그 독립파가 왕당파한테.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아저씨라고요,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까 토마스 제퍼슨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무슨 그 문서 교열 보는 비서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애들이 잘 띄우는 거예요. 이 왼쪽 애들이, 그 리버럴 애들이.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저거보다 훨씬 많이 떴죠. 그리고 $10짜리 지폐에 있다가 $20로 쫓겨난 인물이 있을걸요. 그게 누구더라? 잭슨 앤드루.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파퓰리스트적인 정치, 이른바 대중 정치를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인디안 막 학살하듯이 몰아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꼭 문재인 하는 짓과 비슷해. 지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취임 축하연을 화이트하우스에서 무지하게 크게 하면서 화이트하우스에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다 둘러볼 수 있게 만들어서 그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걔 작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똥오줌 널리고 막 물건 다 깨지고 온 쓰레기 천지가 되고 백악관이 그날. 그리고 나서 자기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기 민주당의 저거 한 사람 그때 민주당 그 사람이 민주당의 이제 기틀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앤드루 잭슨 19세기 초인데 근데 자기한테 표 몰아준 자기 지지자들한테 관직을 막 나눠줬죠. 지금 386이나 무슨 특정 지역 사람들이 관직 다 독식하듯이 그렇게 독식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 미국 정치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그때 보통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전통을 만들었다고요. 그전에는 동부 뉴잉글랜드 잘 사는 집안의 엘리트들이었거든, 전부. 아니면 이제 버지니아의 농장주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남부 농장주 엘리트인데 그 앤드루는 저거예요. 그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요. 서부 출신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서민이 대통령이 되는 사회. 그래가지고 미국 정치를 확 바꿔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엘리트 중심 정치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 정치를 대중 쇼 정치로 바꾼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아마 $10에 있었다가 쫓겨나갔죠. 해밀턴한테. 알렉산더 해밀턴은 시간이 갈수록 평가가 높아지는 인물이에요.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연방주의자들을 이끈 지도자예요. 페더럴리스트의 총대장이고요. 중앙은행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고 강력한 연방정부 만들어서 산업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고 강력한 연방정부가 제도 개선을 주도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 페더럴리스트 전통에서 공화당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좀 한숨이 좀 나오죠. 아니 헌법을 저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느니 마느니 국회에 던져졌는데 정당이 그럼 거수기냐 이거예요. 거기다 요새 또 자유한국당의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요새 내각제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내각제 거론할 때냐고. 평양붕괴가 코앞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헌법에 관해서 장난질은 앞으로도 시도될 거예요. 평양붕괴까지 일체의 헌법 개정을 막아야 된다. 이거를 야당한테 다 서약서로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시민의 힘이 강해져야 돼요. 평양붕괴 후에 남북 국가연합으로 나가는, 제가 전번에 연방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방제라 그러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강력한 중앙주체. 남북 자유민주주의, 북한이 자유민주주의가 됐을 때 남북 국가연합으로 나가서 그 다음 그런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북 자유민주 국가연합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둔 그런 헌법 개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양붕괴 전에 헌법 가지고 흔들자라고 하는 거는 전부 헌법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막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헌법 난동을 제가 이거 종교적이다. 근데 사이비 종교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헌법 조문에 19번에 걸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참고로 아까 미국 헌법에요. man 혹은 human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American people이지 전부. 미국인이지. 아니 헌법이라는 건 한국인이 한국 국가 만드는 거에 관한 비즈니스예요. 근데 거기 사람이 등장하냐고요. 그 사람 등장해서 맨날 인권 타령하고 있다니까 이놈의 헌법이. 헌법 아니. 그러면 국가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국가 제도를 통해서. 왜 종교가 할 짓을 국가가 하려고 그러냐고요. 사이비 종교 관념이죠. 국가가 사람을 보호하고 구원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헌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법은 국민이, 주민이, 한 민족이 어떠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미국 헌법 보셨잖아요.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우리 미국인은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보다 완벽한 결속을 형성하기 위해서 establish justice. 사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ensure domestic tranquility. 사회 내부의 질서를 안정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방위를 위해서 promote the general welfare. 복지 전반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에 대한 이 자유의 축복을 다져나가기 위해서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 확립한다. 이거라고요. 이게 헌법 만드는 뜻이라고요. 여기에 무슨 구질구질하게 뭐 5.18까지 튀어나오고 전문에 뭐를 다짐하면서, 전문에 다짐하면서도 있어. 다짐하면서. 지금 무슨 무슨 참나 반성문 같아. 꼭 전문이. 뭘 다짐하면, 헌법 전문에 다짐하면서 같은 단어가 왜 나오냐고, 그런 표현이. 이게 전문 다예요, 미국은. 헌법은 이런 비즈니스라고요. 우리 미국인이 어떤 국가 만들 거냐고, 우리 한국인이 어떤 국가 만들 거냐거든. 근데 거기 사람이 왜 나오냐고. 거기 사람이 왜 나오냐고요.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주체예요? 그렇잖아요. 국가가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덤비면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지 그 국가냐고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좌파 사상으로부터 이게 전염된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공산주의는 뭐냐면 피바다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거든요. 공산전체주의 핵심 명제가 뭐냐면 인간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살면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존재다예요. 그런데 이 계급투쟁을 종식할, 계급사회를 종식할 최종 계급이 등장했다예요. 그게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다 이거예요.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가 계급투쟁을 종식시킬 최종 계급투쟁을 벌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피바다 계급투쟁에 복무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구원이다. 이게 공산 전체주의 사상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여기에 붙는 다른 모든 군더더기는 그냥 군더더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급투쟁, 국가, 권력, 정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이 전체주의가. 그게 민족투쟁 그러면 이제 극우전체주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주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 체제가 종교를 박해한다고요. 극우전체주의 체제는 기독교를 자기 권력의 하위에 두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공산전체주의는 아예 다른 종교를 그냥 씨를 말리려고 그러죠.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총살하고 잡아 죽이고 고문해서. 그럼 자기가 구원의 주체인데 왜 니들이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냐 이거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만약에 헌법에 사람 받고 사람의 행복, 사람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면요. 결국은 국가가 인간을 구원한다예요. 황당한 짓이죠. 이게 거의, 그래서 저는 이 사고방식이 아주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종교,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 그러면 거기에는 십자가 대신에 촛불이 서 있는 거예요. 세례 대신에 저기 박근혜 목 자르겠다고 끌고 나온 단두대가 있고, 단두대에서 목 자르는 게 세례고 촛불 들고 흔드는 게 십자가 흔드는 건가? 운동권 가요 부르는 거, 찬송가 대신 운동권 가요 부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그러니까 이 관점이 웃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죠. 이 헌법 난동의 제일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물론 다른 문제 굉장히 많아요. 저는 크게 두 개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방분권 국가를 내세웠어요. 근데 이게 연방제거든요, 사실은. 연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 헌법, 그러니까 전문과 총강에 이미 지방분권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국가해체거든요, 일종의. 근데 원래는 이게 지방세와 국세 사이의 세수 분배 문제예요. 이거라고요, 이거.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문제라니까요. 이거를 같은 세금을 걷어도 그 항목이 국세로 되어 있냐, 지방세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확 다른데, 우리가 지방세로 되어 있는 게 작아요, 상대적으로. 국세 비중이 높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1995년 대비해서 지방에 그 1927년 가면 지방에
그 재정 자립도가 63.5%에서 54.7%로 거의 10% 포인트 낮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에 예산 내려주면 거기서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비 쓰고 남으면 실제로 할 게 없다는, 어디 뭐 이렇게 창의적으로 뭐 이런 사올 벌일 게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